그래? 네, 요즘에 그 사람들 만나보면 늘 피곤하다는 얘기를 많이들 해요. 그래서 뭐 쉬었냐? 그러면 아니 뭐 쉬었는데 계속 쉬어도 계속 쉰 것 같지 않아? 계속 피곤해. 이런 얘기들을 종종 듣게 되거든요. 누구나 많이 경험하는 일인 것 같아요. 왜 이렇게 우리는 쉬어도 쉰 것 같지 않을까요?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쉬어도 쉰 것 같지 않은 건 충분히 쉬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? 성인 권장 수면 시간이 7시간에서 9시간 정도는 돼야 된다고 하는데 현대 사회에 지금 성인들이 그 수면 시간도 잘 못 채우는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. 네. 저 같은 경우는 좀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논 것을 좀 쉰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또 쉰 것이 아닌 것 같아요. 네, 사실은 뭐 제대로 쉬었다라는 게 뭔지 몰라서 이제는 쉰다는 게 정확하게 무엇인지도 사실 헷갈리는 지경에 이른 것 같아요. 그러게요. 물리적으로 잠자는 수면 시간이 모자라는 것도 문제지만, 그러니까 뭔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놀고 나서도 그게 쉰 거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부분도 있고, 그러다 보니까 일에서 멀어지지 못하고 계속 일이 머릿속에 있는 한 쉬는 게 정확하게 쉰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걸 계속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.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러면 쉰다는 게 과연 뭘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쉰다는 건 뭘까요? 쉰다는 거는 좀 충전이 된다는 느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일하는 것이든지 놀던 것이든지 뭐 우리가 그런 걸 막 했을 때 방전이 되어버리잖아요. 그때 그것이 좀 채워지는 느낌이 들게 만드는 것이 쉬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. 저는 일단은 몸이 피곤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게 쉬는 거긴 하거든요. 그러니까 몸이 힘들고 피곤하면 사실은 제대로 된 생각도 하기 힘들고 감정도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일단 몸이 피곤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. 음, 맞아요. 저는 그 부분은 완전 동의를 하는데, 듣다 보니까, 언뜻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. 저 같은 경우 12시간을 자고도 피곤할 때가 있더라고요. 그렇게 보면 수면 시간은 충족을 한 거잖아요. 오히려 더 과다하게 과다하게 충족을 시킨 것 같은데 그렇게 치면 신체적으로는 회복이 되었지만 이게 또 쉰 거라고는 또 안 되더라고요. 그런 음.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. 처음에는 수면 시간이 이제 쉼의 어떤 조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꼭 수면과 같은 신체적인 휴식만이 쉼은 아니라는 얘기 이런 생각이 드네요. 몸을 충분히 편하게 해줬는데도 여전히 쉰 것 같지 않게 느껴진다는 거죠. 그렇다면 이런 휴식에는 신체적인 쉼 말고 다른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, 다른 조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많이 자고도 이렇게 피곤했던 기억을 더듬어봐서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걸 밀어놓고 쉬었던 거죠. 근데 그래서 일어났더니 여전히 그 일은 남겨져 있고 그리고 또 음, 어떤 하루는 다 하고 잤다고 생각을 했지만 일어났는데 또 끊임없이 또 해야 될 것들이 또 떠오르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피곤한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. 음, 저도 막 해야 할 일이 좀 어렵거나 힘들면은 회피하는 방법으로 좀 할 일을 미루고 놀거나 가만히 있을 때도 있거든요.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인정하기는 싫은데 쉬는 거잖아요. 네, 그래서 이렇게 쉴 때 좀 몸은 쉬고 있지만 일이 남아있으니까 놀면서도 마음이 좀 불편하고 쉬는 게 아닌 게 되더라고요. 네, 사실 우리가 쉬고 싶은 이유는 일 때문인 거잖아요. 일 때문에 힘드니까 쉬고 싶은 건데, 생각해보면 일 때문에 또 오히려 우리가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
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뭐 수면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, 그러니까 쉴 때 일로부터 분리가 되어야 이제 쉬는 게 될 수 있는데, 우리가 대부분 쉴 때 역시도 일에서부터 완전히 분리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쉬는 게 아니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게 드러났어요. 그러게요. 요즘 예전부터 우리가 이렇게 일과 쉼, 노동과 여가의 이런 경계가 예전부터 이렇게 모호했을까요? 아니면 이게 현대에 드러나서 나타난 문제일까요? 뭐 사실 과거부터도 인간이 일을 안 했던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. 근데 현대 사회 이전에 농경 사회를 잘 생각을 해보면 신체적인 노동이 절대적인 양을 차지하고 있었고, 그 외에는 또 자연의 힘에 기대야 했었는데,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고 농사를 짓고 해가 떨어지면 이제 잠을 자고 충전을 하고, 그래서 잘 먹고 잘 자면 잘 쉬는 것이어서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이제 쉰다라는 의미가 충분히 가능했었는데, 지금은 신체적 노동이 아니라 정신적인 노동이 중요하게 되고, 그 스스로 통제해야 되고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단순히 우리의 신체를 잘 먹고 잘 쉬게 하고 잘 자게 하는 것만으로는 쉼이라는 게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그러니까 뭔가 끊임없이 새로운 일들이 계속 생기고 또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촉 세우고 또 예민하게 살아야 하다 보니까는 잠을 자려고 또 그리고 잠을 자면서도 깊게 잠들기가 되게 어렵거든요. 그래서 또 지금 잠들고 눈 뜨면 또 편안하지 않은 아침이 막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. 그래서 또 내일은 무슨 일 생길지도 모르고 또 무슨 일 해야 하지 막 그런 생각도 많고 또 잘할 수 있을지 또 뜬 눈으로 고민하다가 잠들면은 또 아침이 되고 또 이 원치 않은 그 메비우스 띠에서 계속 달리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더라고요. 네. 맞아요. 막 과거에 만약에 농경 사회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면서 뭔가 결과가 눈에 보이잖아요. 매일매일 농작물이 자라나는 것도 보이고 가축들이 자라나는 게 보이고. 근데 만약에 그 차이가 보이지 않더라도 대충 어떻게 클 것이다라는 결과가 예측 가능하잖아요. 근데 요즘은 현대 사회에서는 그런 예측이 가능하지 않고,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건 거죠. 그러니까 되게 거기서 오는 불안감, 부담감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. 네, 사실 농경 사회에서도 자연이라는 예측 불가능이 그 요소가 있긴 했지만, 자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예측을 가능했던 부분들도 있고, 자연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는 어떤 정말 통제 불가능이 있는데, 지금은 예를 들어서 주식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식 시장을 낮에는 보고 밤에 새벽에는 뭐 외국의 또 증시 상황을 봐야만 하고, 그 외의 시간에는 또 기업들이 돌아가는 상황들을 계속 추측을 해야 되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시장이 폭락하거나 아니면은 뭐 상승하거나 이런 것들이 내 예측 그 가능성 안에서 돌아가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데서 오는 불안함, 부담감, 책임감 이런 것들이 너무 큰 것 같아요. 그러게요. 어떻게 보면은 자연에 의존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예전에는, 그러니까 자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고,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그것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일은 일, 쉼은 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측면이 있는데, 그러니까 얘기를 듣고 보니까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가 인간이 훨씬 많은 그 사회적인 일들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함에 따라서 오히려 통제 가능한 부분들이 적어지는, 그런데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훨씬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하고, 이런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일로부터 이렇게 분리가 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측면들이
있는 것 같군요. 그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일을 한다라는 건 이렇게 고려해야 할 많은 측면들이 있고 통제해야 할 많은 측면들이 있는데 그런 많은 측면들이 점점 더 알 수 없는 혹은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현상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그런 현상에 대한 부담감이 끊임없이 또 인간을 짓누르고 이렇게 이런 부담감 때문에 우린 또 힘없는 인간으로 살아가게 되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? 제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아주 조금만 쉬어도 충분한 휴식을 취한 것 같고 되게 즐겁게 몰입하면서 일하거든요.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만 있다면 일과 쉼의 균형을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앞서서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쉴 때 사실 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 못한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그 많은 일들을 어떻게 통제하느냐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,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다 끝내고 쉬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쉬는 시간은 절대 오지 않을 것 같고요. 내가 일과 쉼, 노동과 여가에 대한 계획을 좀 잘 세워서 스스로 그 계획을 실천하는 것이 어떤 그 쉼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네, 네, 맞아요. 그래서 우리가 또 근데 일을 할 때 계획을 세우지 않는 건 아닌데 또 나의 자신의 그 역량이나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그걸 고려하는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기준치를 되게 높여버려가지고 계획 달성을 못하게도 되고 이게 또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게 스트레스로 다가와서 우리가 진짜 쉬어야 되는 쉼을 방해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들어요. 그래서 좀 다른 사람이나 뭐 사회의 기준이 아니라 나한테 맞는 그 기준을 찾아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일을 진행하면 좀 더 우리가 일하고 쉼의 경계를 확실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해야 할 일이 하기 싫은 건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기 싫은 게 큰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이런 일들을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또 그런 의미 부여를 좀 해본다면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데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일과 쉼의 경계를 찾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첫 번째 자기가 하는 일을 되게 좋아하고 또한 그 일에 주체적으로 의미 부여를 한다면은 훨씬 더 쉼이 더 짧은 쉼이라도 더 이렇게 정말 쉰 것처럼 다가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. 또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, 할 수 있는 거, 할 수 없는 거, 통제할 수 있는 거,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어떤 통찰이 있다라면 통제할 수 없는 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내려놓아야지만 또 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했고요. 그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어디까지 얼만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신의 역량에 대한 어떤 성찰을 바탕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. 이렇게 일을 좋아하고 자신에 대한 성찰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이것을 바탕으로 쉬었을 때 정말로 쉬는 게 될 수 있다라는 게 오늘의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찾은 결론입니다. 그럼 제대로 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역시나 자아 성찰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